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아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그런 변화에도 항상 감사하고, 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좀 전달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주말에 영상을 촬영을 해서 찍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에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수익도 보실 수 있고, 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위한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버팀목이 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나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정보, 아니면 저의 투자 철학, 투자하시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얘기하고, 또 어떤 의견이 있으면 좀 듣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혹시나 또 지나가다가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4월 16일 주간 매매일기 시간인데요.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그런 업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번 주에. 회사 생활하면서 또 회사에 대한 일들도 있었고, 업무에 대한 일도 있었고, 또 회사 사람 관계, 또 사람들이 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가정 내에서도 일도 있었고요. 참 바쁘게 제가 해야 되는 수익 활동 외에도 참 많은 일들이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이런 투자 환경에서도 또 신경을 또 놓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틈틈이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기사 읽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떤 그런 채널을 보고 어떤 영상을 보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채널들을 이어폰으로 이제 계속 들으면서 가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네이버 증권 그런 정보 채널에 가서 그런 사실 확인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틈틈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솔직히 좀 부족하죠. 개인이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정보입니다. 그런 부족한 정보들을 채울 수 있는 게 투자에 대한 철학, 그리고 매매에 대한 규칙이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또 초보 투자자분들인데 상식 밖에 그런 수익률을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경험해 나간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 환경에 계속 신경을 쓴다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돈으로 무슨 얼마를 벌 거야, 몇 퍼센트, 20% 수익을 낼 거야, 한 달에 10% 수익을 낼 거야가 아니라, 투자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의 본업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직장 일이 본업이잖아요. 그 본업 외에 부수적인 수입과 이 이후에, 본업 이후에 해야 될 주 목적으로 해야 될 그런 투자, 그러니까 수익 활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고 공부하는 기간이다. 제가 지금 본업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12년 맞죠? 6년, 3년,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또 2년제는 2년 더 공부하고, 또 4년제는 4년 더 공부하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듯이, 주식도 하루아침에 이런 투자에 대해서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단순히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저뿐만 아니라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다 모두 똑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걸음마를 걷는 아이가 뭐 100m 대회에 나가서 뭐 우승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상황에 맞지도 않고 나의 지식에 맞지도 않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면 금방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히 내가 나갈 수 있는 목표를 잡고, 나는 뭐 지금 계획은 뭐 한 달에 1%? 뭐 1년에 10% 정도의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요 정도. 하루에 10,000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투자금에 따라서 1%에 대한 가치는 좀 다르지만, 목표, 내가 이제 최대한 투자를 했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까지로 내가 투자 금액을 늘려가고 투자 수익률을 늘려가는 것, 예, 그런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지금은 크게 많은 수익과 뭐 높은 수익금을 노리시기보다는 투자를 하는 규칙과 원칙을 만들어 가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행히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가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다. 물가도 올라가니까 좀 문제긴 한데, 그런 것에 좀 만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높은 주가, 또 장기간 상승하는 주가, 그리고 모두가 다 수익 내고 있는 상황, 양적 완화로 인해서 현금이 많이 풀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는 내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 이 상황, 예? 내 매매의 규칙을 지키더라도 불안한 이 마음, 예. 수익만 내고 있다고 해서 항상 안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또 않습니다. 예.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더욱더 긴장을 해야 되고 내 매매 원칙을 더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저와 같은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갈까, 이런 또 고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주간에는 이제 수익률, 이제 매수하고 매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이제 1000스닥이 넘어갔잖아요. 막 1100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항상 상승하는 장에는 모두가 다 웃고 올라가고 또 핑크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증권가도 그렇고 뉴스나 일반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좀 불안하게 좀 생각되는 게, 비트코인의 과도한 상승, 뭐 비트코인을 뭐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과도한 비트코인과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이야기한다는 건 거꾸로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지급하고 정부에서 인정하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정부에서 보증하고 있는 그런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거다. 부동산 자산이나 주식 자산,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일종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의 자산이죠. 그러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이 가치가 정말 맞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똥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월급은 안 올라. 올라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지가 않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음식과 물가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인건비도 엄청 오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인건비를 책정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좀 밀접하게 좀 갖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건비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한 20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상승했던 것보다 현재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승한 게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예. 그래서 인건비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 노동의 가치, 월급은 안 오르는데, 노동의 가치, 그리고 자산의 가치, 그리고 투자의 가치들이 무지막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완전히 똥값이 됐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자연재해라고 하면 자연재해라고 보고요. 이러한 재해 때문에 정부에서 화폐를 무한으로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고 화폐의 가치를 억지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블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야. 내가 자산을 갖고 있고 노동력과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산의 버블이 자기들은 되게 좋아 보여요. 이럴 때 어떠한 자산을 갖고 있고 그런 버블이 붕괴되거나 거품이 꺼졌을 때 그때에도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자산의 가치의 상승, 인플레이션,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견딜 수 없는 같이 막 곤두박질 치는 자산 가치가 안전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거품이 꺼질 때 무지하게 많이 하락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일수록 자산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상승을 많이 한 만큼 하락을 많이 할 거니까. 안전한 것일수록 등락률이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판단력이 흐리고 초보 투자자들,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뭐 20% 벌고 30% 벌고 내가 뭐 1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올바른 판단이고 올바른 결정력으로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결정들이 다른 결정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노렸고 더 많은 수익금을 받았다면 그 당시에는 옳은 결정이긴 한데 그게 온전히 나만의 그런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투자한 지 얼마 안 됐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그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좋아지는 장에서 내가 한 번 더 장을 배워야 될 수 있는 시기를 갖고 이렇게 버블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페드에서도 그 인플레이션이 와도 된다, 괜찮다, 이 정도는 뭐 괜찮다, 물가가 상승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버블 상황과 인플레이션 상황,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던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버블은 언젠가 꺼지고 인플레이션은 언젠가 화폐의 가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예, 정부에서 그걸 가만히 좌시하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금리가 조금 올라가려고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막 주가 막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그때가 다가오면 정말 물 빠진 수영장에 누가 빨개 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정말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면 내가 들고 있던 자산이 과연 이게 돈이 되는 자산이었는지 허황된 꿈만 바라보고 있는 자산이었는지를 아주 빨개 벗겨 놓고 아주 다 알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투자를 잘하고 경험이 많고 시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고수익을 노려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자산이 올라가는 걸 보고 불나방처럼 그냥 불 속에 뛰어드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과거 역사를 다 돌아보고 투자에 관련된 책을 조금 몇 권이라도 읽어봤다면 다 나오는 거예요. 고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락할 수 있다고. 근데 안전한 자산과 꾸준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투자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락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기가 많이 하락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를 버텨야 진정한 가치를 찾았을 때 그 자산의 가치와 버블의 가치가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그 기본적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가치가 이제 오는 거죠. 항상 그런 실적을 증명하고 분기별로 실적 보고가 나올 때 실적에 대한 그런 주가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 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그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걸 얼만큼 다시 재투자를 하는지, 그래서 그 재투자를 올바르게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그 발전시킨 산물이 또 우리에게 재화나 서비스로 다가오는 것, 저는 이게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만 벌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쪽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본인들만의 규칙과 매매 원칙이 있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같이 개인 투자자, 직장인 투자자분들, 회사 일에서 바쁘고 뭐 집안일로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되게 부족하거든요.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정말 사상 최고치. 항상 일주일만 지나면 또 사상 최고치야. 또 다음 주 되면 또 사상 최고치야. 근데 그 다음 주가 그럴까요?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데 정말 사상 최고치가 올 거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꾸준히 현금 비율 30% 비율 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 그 현금 비율은 늘어나게끔 설정을 해놨거든요.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의 기준을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투자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고 이게 옳지는 않지만 안전은 합니다. 예. 저도 지금 되게 불안한 게 더 막 대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버블이 올라오니까 막 돈을 어디서 끌어당겨 갖고 더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막 앞으로 막 무조건 다 수익이 날 것 같고 근데 이런 마음이 오니까 조금 더 경계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가끔 이제 이제 내가 너무 미친 것 같다. 무조건 돈 번다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뭐 됩니다. 돈 벌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할 때 보면 뭐 그때는 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재미삼아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진짜 버블 아닌가. 뭐 2900선 올라갈 때 뭐 작년 연말쯤 막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의 매매 원칙과 매매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꾸준히 똑같아요. 상승을 많이 할수록 팔고 매매 비율이 적을수록 사고 하락률이 높을수록 사는 것. 예.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는데 버블 참 이게 진짜 오지 않는 이상 그게 언젠지 맞히는 건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올바른 기업들 그리고 수익을 잘 내는 기업 그리고 10년이 있어도 그 기업이 장사를 할 거고 수익을 낼 거다. 그런 기업에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되느냐, 뭐 그런 거는 제가 매수하는 종목, 매도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런 증권가나 뭐 투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뭘 샀는지 뭘 팔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뭘 살 건지 뭘 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 뭐 어떤 걸 매매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종목을 뭐 매매를 했을 때 뭐 다음 주 수익은 어떻다 뭐 이렇게 뭐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진짜 제가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는 걸로 알고 아무쪼록 예,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 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 기사에서 상승하는 것, 뭐 무조건 뭐 긍정적인 전망, 뭐 하락에 대비, 약간 유튜브에서는 하락에 대비하는 것, 거품이 꺼질 때 나타나는 징조, 고점에서 나타나는 징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고 공식적인 뉴스나 기사 이런 데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막 내세우고 있거든요. 뭐 연금이 뭐 매도를 멈추고 산다던가, 뭐 연금이 매수한 종목은 뭐라고 나온다던가 그렇기는 하는데 저는 좀 항상 제가 매매하는 원칙, 그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원칙, 그런 엑셀의 수식으로 나타내 있긴 하지만 장기간으로 상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매도를 많이 해서 현금 비율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ETF에 투자를 해서 업종 ETF에 투자하고 또 그런 나라 지수 ETF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뭐 제가 이렇게까지 뭐 주가가 할 건지 알지도 못했고 얼마큼 상승하는지 모르고 또 언제 또 뭐 거품이 꺼져갖고 하락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양쪽에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여기 옆에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리스트가 나왔고요. 매도하는 건 뭐 그거는 바꿨네.
아직 그렇게 적용이 된 적은 없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면 차트가 이런 차트가 있어요. 계속 하락하는 거야. 무조건 막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하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얘를 사잖아요. 근데 무한정 얘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샀는데 하락을 더 많이 해갖고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보유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원래 평평하게, 그러니까 n분의 1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평균 투자 금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투자 비중이 오버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밸런스가 평균 투자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오잖아요. 계속 제가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그 투자 금액이 많은 금액들은 투자 비중이 높은 거는 투자 비중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투자하는 금액들이 늘어나니까. 투자 비중이 낮아지면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템포 쉴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락한다고 얘를 매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정 비율 이상이면 매수를 안 합니다. 예. 그냥 매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더 하락하면은 그 손익금, 평가 금액의 수익금이 마이너스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이너스가 커진 금액은 매도하는 비중을 조금 넣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얘가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또 하락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를 잠깐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약간 상승했을 때 중간에 차익을 실현해서 비중을 좀 낮춰서 평단가를 다음번 투자, 그러니까 약간 손절인데 부분적으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을 좀 넣었거든요. 이거 좀 설명하려면 솔직히 엑셀을 켜갖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이 컴퓨터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나 녹화할 때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게 하면서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편집하는 것도 그냥 사진만, 이미지만 이렇게 딱 올려놓고 말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매도 기준을 좀 추가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이유로 매도가 된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드렸고요. 하여튼 매수 리스트하고 매도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코스피가 3198.62. 와, 이거 3200 되겠네. 코스닥은 1021.62. 전주 대비 3.26%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전주 대비 2.13% 상승했습니다. 많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익률이 19.5%, 전주 대비 3.19% 상승했고요. 현금 비율은 29.56%, 전주 대비 마이너스 1.72%입니다. 예, 주가가 이렇게 엄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제 수익률도 다행히 주가 대비를 따라가서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그 ETF를 보유하고 있나, 그런 ETF나 뭐 이런 비용의 차이에 따라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추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올라가면 저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저도 떨어지고. 근데 지난주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올라갔는데 저는 떨어지고, 그럴 때는 왜 그랬는지 좀 원인을 좀 분석하고, 내가 어떤 종목에 비중을 많이 쏟았고 그러한 비중들이 어떻게 매매가 되었나,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많이 바꾸진 않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저의 규칙은 좀 정립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예,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좋았지만 이런 현금 비율이 높은 것도 그런 현금 비중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무작정 그냥 예수금에 넣어놓게 되면 수익률이, 예수금은 지금 0.1%인가 0.01%인가 이자가 그렇게 별로 안 줘요. 거의 그냥 현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금 비중을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길게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좋은 내용,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